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단원 절대값 기호가 있는 방정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대값 기호가 있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규칙을 알면 돼요. 규칙을 알면 그나마 쉽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절대값의 성질은 이미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절대값의 정의를 가장 많이 써요. 절대값 A가 주어지면 반드시 우리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 둘로 나눠야 됩니다. 나눠서 표시를 해야 돼요. 그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면 되겠고요. 자, 이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기서 보세요.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인데 자, 여기 이 모양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들이 일정한 규칙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어디 보자. 노트에다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얘들아. 노트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백에다가 잘 정리를 해서 책 여백에다 옮겨 적으면 됩니다. 먼저 노트에다 적어주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네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절대값 있는 그래프는 네 가지밖에 안 돼. 경우가. 자, 첫 번째 1번인데요. 1번은 뭐냐면 y 이퀄 절대값하고 우변의 전체 절대값이 있는 경우예요. 이 경우. 자, 이 경우는 함수값을 양수로 만들려는 거예요. fx가 함수값이잖아요. 그죠? fx가 함수값이다 보니까 함수값 아래에 있는 x축 아래에 있는 것을 위쪽으로 접어 올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자, 여기 이제 x축이 있잖아요. 그죠? x축이 있을 거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그래프가 뭐 어떤 식으로든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그랬을 때 x축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위쪽으로 접어서 올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할까요? 지워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x축 위로 대칭을 나타내요. 이 그래프는 x축 위로 대칭 접어 올린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접어 올린다. 그러니까 x축 위에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거를 x축에 대칭해서 올립니다. 자, 첫 번째, 네 개 중에 벌써 하나 끝났네요. 그죠?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2번은 자, y가 똑같아. f인데 이번에는 x의 값에만 절대값 있는 함수가 있어요. x의 값에만 절대값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원래는 풀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절대값을 풀 때는 항상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를 푸는 거죠. 그죠? 그럼 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x가 0, 얘는 보세요. 좀 좁긴 한데 오케이. 자, 원래는 얘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그죠? f의 x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 f의 마이너스 x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그죠?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x가 0보다 크다라는 게 뭔지만 이해하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x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y축의 오른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얘는 y축이 중요해요. y축. 자, y축을 그려요. 자, 왼쪽은 x축이었고 얘는 y축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뭐냐면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y축의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만 그린 다음에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대칭이 있는 겁니다. 지우는 거예요. 지우는 거.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다가. 그러니까 y축의 오른쪽만 그린 다음에 y축의 오른쪽만 그린 다음에
대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는 y축 대칭입니다. y축 대칭. 그러니까 대칭인데 중요한 거는 y축의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대칭하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입니다. 자, 이제 벌써 50% 끝났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잘 좀 메모 좀 해주세요. 3번. 자, 3번은 이번에는 절대값 y 이퀄 fx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절대값이 있네. 똑같아요.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y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한번 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만약에 얘를 풀어 쓴다면 예요.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y죠. fx를 그리는 거예요. 자,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반면에 y가 0보다 작으면 음수인데 마이너스인데 y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안 써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y는 마이너스 fx 이렇게 씁니다. 됐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보냐면 y가 0보다 크나 같다는 게 뭘까요? x축의 위를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x축의 위. 그죠? x축 아래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야. 이게 1번과 많이 헷갈려요. 1번은 자, 여기서 접어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1번은.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접어 올리는 거죠. 그런데 3번은 x축 위만 그리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자, x축이 존재합니다. 그죠? x축이 존재해요. x축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x축 아래는 그림을 그리지 마세요. x축 아래에 있는 그림을 그리지 말고. 자,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가 원래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x축 아래에 있는 건 아예 지워버리는 거. 삭제. 얘는 삭제. 하고요. 그 다음에 x축 대칭이라는 거예요. x축 위에 있는 것을 아래쪽으로 대칭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접어 올리는 게 아니에요. x축 아래에 있는 건 아예 그리는 게 아닙니다. x축 위만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대칭이에요. 그래서 얘는 x축 대칭이 되는 거예요. x축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규칙이 좀 보이지 않나요? x의 절대값이 있으면 여기 보세요. x의 절대값이 있으면 얘는 y축 대칭이 있고요. 그러니까 y축 대칭할 때도 y축의 오른쪽 그래프만 그린 다음에 대칭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의 절대값이 있네? 그러면 얘는 x축 위에 있는 그래프만 그린 다음에 x축 대칭. 서로 반대가 개념입니다. 이거만 알면 돼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하나만 남았어요. 4번. 4번은 뭐냐면 둘 다 있는 경우. 자, 절대값 y 이퀄 f의 절대값 x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절대값의 의미를 이해했죠. 절대값 y가 있으면 x축 대칭, 절대값 x가 있으면 y축 대칭 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둘 다 있네. 이 얘기는 뭐냐면 얘는 제1사분면 그러니까 xy가 0, 이게 이제 총 영역이 4개로 나눠져요. 다 풀려면 xy가 둘 다 양수인 경우, x가 양수이고 y가 음수인 경우 이렇게 나누면 총 4개가 되는데 어떻게 그랬냐면 x가 0보다 크나고 and y가 0보다 몇 사분면이죠? 얘는 제 1, 4분면의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니까 얘는 x축 대칭이고 y축 대칭이어서요. 제1사분면의 그래프만 그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x축
y축 대칭하면 돼요. 실제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하면 원점도 대칭입니다. 원점의 대칭인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굳이 그리자면,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x축, 얘는 y축이 다 필요합니다. x축, y축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뭐 직선이 있다 가정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일사분면에 있는 그래프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y축 대칭, x, 둘 다 x축 대칭 이렇게. 그럼 마른 목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다가. 제1사분면의 그래프만 그린 다음에 x축 대칭, y축 대칭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원점도 대칭이 됩니다. 자, 이상을 정리하면 절대값이 있는 문제는 이 네 가지가 다예요. 이 네 가지가 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풀려면 대단히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절대값 있는 거. 근데 아예 유형을 딱 네 가지로 정리를 해버리면 이 네 개 중에 하나니까. 그지? 뭐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느냐 그것만 보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잘 좀 메모를 해두고 일단 노트에다 적어. 그림도 간단하게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체계 여백을 잘 공간을 잘 본 다음에 체계 여백에다가 메모도 해두세요. 그리고 좌표나 선을 그릴 때 꼭 자를 대고 정성껏 그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절대값이라는 어마어마한 수학 개념이거든요. 이거 아이들 공포감을 느껴요. 절대값 있는 문제가 딱 나오게 되면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대부분이. 그건 여러분에게 이제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자, 선생님께 말은 쉽게 하지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개념인데 이렇게 딱 네 가지로 정리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노트에다가 잘 필기를 하고 혹시 놓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꼭 영상을 보면서 영상을 딱 멈춤을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적어요. 천천히 메모를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하는 두 개의 단원 모두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지금 매우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개념이라는 건 반대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단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걸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은 요거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에서 꺾여요. 꺾입니다. 어디서 꺾이냐?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 x의 값에서 꺾여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이 있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절대값은 항상 어떻게 풀라고요? 절대값은 항상 절대값 안에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0보다 작은 범위 둘로 나눠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절대값 x-2가 있다면 equal 0, 즉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와 x가 2보다 작은 범위로 나눠서 하면 돼요. 그럼 각각의 일차함수가 나타나고 그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2를 기준으로 딱 2를 나누는 거야. 좌표를 2를 기준으로 딱 나눠. 그리고 요 x는 2에 이 x는 2에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에 그리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거 2번도 마찬가지요. x의 절대값은 알겠는데 y에 씌운 절대값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y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와 y값이 3보다 작은 범위로 나누어져. 그죠? 그러면 y = 3. 여러분 y = 3 x축의 평행한 직선이잖아요. 그죠? 자, y = 3을 딱 거요. 얘가 y = 3이야.
자, y 이퀄 3을 딱 거줘요. 그런 다음에 y 이퀄 3 위쪽의 그래프는 y는 x 플러스 5를 그리면 되겠고, 그지? x 플러스 5를 그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y 이퀄 3 아래에 있는 것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26-4번은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주세요. 오케이? 오늘은 우리 하나만 해보자. 하나만. 요 4번 1, 2, 3번도 여러분이 꼭 해야 되겠는데 4번 이게 이제 y의 절대값이 있으면 의외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아니에요. 이거 쉬운 거예요. 자, 이퀄 0 얘가 0이 되는 y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면 됩니다. 자, 1번 y가 3보다 크나 같은 경우, 그러면 양수니까 y-3 이퀄 2분의 1 x 플러스 1이 되겠고, 이항하면 y는 2분의 1 x 플러스 4예요. 자, 근데 이 그래프는 직선을 그리는데 어디만 남겨두냐면 y 값이 3보다 크나 같은 위쪽에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2번도 볼까요? 이거 한꺼번에 그릴게. 2번. 자, 이번에는 y가 3보다 작은 구간이 되겠죠. 그죠? 자, y가 3보다 작아요. 일 때는 음수가 되잖아.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되겠고 2분의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근데 y는 항상 양수로 만들어주니까 y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3 이항하니까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자, 좌표를 그리고요. 자, x축, y축, x축, y축. 자, 그런데 y는 3을 기준으로 하니까 위쪽을 좀 길게 그리면 됩니다. 자, y는 3, y는 3, 얘가 y는 3이에요. 위쪽, 아래쪽을 나눠서 그리면 됩니다. 자, 위쪽은 y는 2분의 x 플러스 4예요. 2분의 x 플러스 4.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가. 대충 그려볼게요. 2분의 x 플러스 4는 y절편이 4잖아요. 그죠? 4 그 증가함수죠. 대략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너무 두껍네요. 그죠? 자, 이렇게 대략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2분의 x 플러스 4. 여기가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죠? 아래쪽에 그리는데 얘는 감소 함수인데 y절편이 2예요. 그러면 대략 이런 그래프가 그릴 겁니다. y절편이 2고 x절편은 4네요. 그죠? 자, 여기 2가 되겠고 x절편은 4네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야.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0보다 크나 같은 범위, 0보다 작은 범위,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서 연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복잡한 것도 마찬가지 가능해요. 여기 절대값 x-1 있죠? 이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분수이지만 똑같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 x가 1보다 크나 같은 범위와 1보다 작은 범위로 나눠서 식을 간단히 나타내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x와 마이너스 x가 되겠고, 이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1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 자, 여기 1을 기준으로 해서 1의 오른쪽 1보다 큰 값에서는 x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거는 마이너스 x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때 중요한 거, 분수 함수에서는 분모는 절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는 함수값을 갖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절대값이 여러 개인 경우가 있는데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에서 꺾입니다.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3에서 한번 꺾이고 x는
2에서 한번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는 보통 3개예요. 3군데. 어떻게 나누냐면 맨 처음에 x가 제일 작은 값보다 작은 범위, 두 번째는 둘 사이에 있는 경우 마이너스 3보다 크나 같고 2보다 작은 범위, 세 번째는 x가 제일 큰 값보다 큰 범위. 이렇게. 그 범위에 따라서 다르죠. 만약에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범위는 마이너스 4를 대입해요. 이거 그냥 숫자를 대입하세요.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해요. 그냥 마이너스 4 대입해보세요. x에다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 빼면은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음수예요. 마이너스 4에다가 3을 더해도 음수죠. 그래서 요거를 이 범위 안에서는 오케이, 둘 다 음수야.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2보다 작죠. 이게 안에서 가장 쉬운 걸 대입해요. 0을 대입하면 됩니다. x에다 0을 대입해봐요. 그러면 0 빼기 음수네요. 0 플러스 3 양수네요. 음수면은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고 양수면은 그대로 벗겨 나오죠. 그래서 5네요. 이렇게 쉽게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나 같아. 3 대입해요. x에다가. 그러면 자 보세요. 3 빼기 양수네요. 3 더하기 3 양수네요. 그럼 둘 다 양수니까 x 마이너스 2 플러스 x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2x 플러스 1 이렇게. 그리고 나서 실제 그래프를 그리면 자 이렇게 절대값 안에 0이 되는 값에서 꺾어집니다. 여러분 요거는 요 식이 아래에 있으니까 그냥 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영역으로 나눠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 이렇게 꺾여요. 마이너스 3에서 꺾이고 2에서 꺾이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유제 26-5번 여러분들이 한번 꼭 그려봐요. 얘는 선생님 루트가 나왔는데요. 얘 뭘까요? 루트 안에 제곱식이 있으면 문자인 경우는 반드시 절대값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거 묻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x가 양수냐 음수냐 그리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거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 루트 안에 문자의 제곱이 있을 때는 절대값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쉽죠? 절대값이 두 개 있는데 절대값 안에 0이 되는 x는 마이너스 2에서 한번 꺾이고 x는 3에서 꺾이는 그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거는 항상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에서 한번 꺾이고 3번에서 한번 꺾입니다. 이렇게 이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 절대값이 들어있는 거. 이건 뭐 보자마자 공포감이 들죠.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그 네 가지 케이스를 참고로 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먼저 이 절대값 바깥에 있는 절대값 안쪽에 있는 요거를 fx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는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fx를 그릴 수 있다면 fx의 절대값이잖아. 그지?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y는 x 아래 x축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접어 올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얘는 그래서 케이스 1이에요. 1번 케이스. 결국에는 fx 이퀄 절대값 이거 그리면 되는 건데 이거 쉽잖아요. 그죠? 방금 전에 그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 아래에 있는 것만 x축 위로 접어서 올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어렵지 않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응? 자, 여기서 요거 아까 선생님이 1번 케이스로 설명한 거 요거 밑줄 거나요? 이거의 그래프는 y는 fx 그래프를 먼저 그려요. 그리고 나서 x축 윗부분은 그대로 두고
아랫부분은 위로 꺾여 또는 접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요거 y는 절대값 x-2 빼기 절대값 x-1인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응? 영역을 3개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x축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어떻게 하라고요? x축에 대칭을 시키는 겁니다. 대칭을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아래에 있는 부분을 지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절대값 안에 절대값에 있는 그래프도 가능한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거 여러분이 기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공포 그 자체예요. 문제를 보자마자 벌벌 떱니다. 긴장감이 막 엄청 들고.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 개념에 정말 충실해야지 돼. 자, 이거는 한번 꼭 여러분이 직접 그려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갑자기 루트가 나왔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y는 하고요. 루트 안에 제곱식이 있는 거예요. x-2의 제곱? 루트 안에 제곱식이 있어. 반드시 절대값으로 빠져나와라. x-2. 매우 쉬운 문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위에 예저 똑같죠? 요 안에 있는 요 그래프를 fx로 두라는 문제입니다. 얘는 요 풀이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만 알면 해결되는 거야. 너무 우수할 필요 없어요. x 플러스 2 빼기 x 마이너스 3인데 얘를 먼저 그려. 자, 얘를 그리라는 뜻이에요. 이거 쉽잖아요. 그죠? 범위를 3군데로만 나누면 되니까 금방 그려져요. 그리고 나서 이 값은 뭐라고요? 절대값 fx. x축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x축 위로 접어 올리는 그래프구나. 그러면 완성입니다. 이건 또 꼭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건 그래프의 성질을 알면 돼.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절대값 x의 절대값이 있는 식과 y의 절대값에 있는 성질을 설명했었죠. 그죠? 이 둘 다, 자, 이거를 따로따로 그릴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절대값 x와 절대값 y가 있으면 영역을 다 4개로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게 원래의 원칙이야. 원래의 원칙인데 절대값 x, 절대값 y가 있는 식은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하나 일사분면만 그린 다음에 x축 대칭, y축 대칭, 그 다음에 원점 대칭하면 끝. 오케이?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요 꼴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밑줄 그어놓고요. 자, 일사분면이에요. 일사분면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먼저. 그런 다음에 x축, y축 원점 대칭 끝. 너무 쉽죠. 그죠? 매우 쉬워요. 이렇게 원리만 알면 매우 쉽습니다. 자, 여기서는 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가 0보다 크나고 y가 0보다 크나왔던 구간을 그래프를 그리면 그 조건을 그대로 대입해도 절대값 x-y는 1이에요. 자, 그러면 볼까요? 절대값 x-y가 1이란 뜻은 자,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둘 다잖아요. 둘 다. 그래서 1이 되는 경우 요거요. 요걸 1번이라고 얘를 1번이라고 그냥 편의상 2번이라면 1번 그래프는 y 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 1번 그래프. 그 다음에 2번 그래프는 y 절편이 1이 되니까 얘. 뒤에 일사분면만 그리면 되는 거야. 일사분면 그린 다음에 얘를 x축 대칭 y축 대칭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 안에 절대값이 있다 그래서 너무 공포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금방 걸릴 수 있겠죠. 그죠? 자, 제 1사분면 그리면 되는데, 먼저 1사분면은 1번 x가 0보다 크나 같고 y도 0보다 크나 같은 구간에서 2x 플러스 y는 4. 오케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때 그리기 쉬운 게 x절편, y절편을 따지는 게 좀 더 편해요. 자, 그래서 x절편, y절편은 4니까 뭐 따질 필요도 없죠. x절편 2예요. 2.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는 어떻게 그리냐면, 자, 여기에 x축, y축, x축, y축 그리고 y절편은 4고요. x절편은 2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로 긴 모양이 되겠네. 그지? 2가 되겠고 4가 되겠네요. 하나만 그린 다음에 자, y축 대칭, x축 대칭, 원점 대칭. 오케이. 끝. 그럼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면 얘가 정확하게 대칭이 되니까 제 1사분면의 넓이 구한 다음에 곱하기 4.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4인 삼각형의 넓이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16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한번 하고 끝낼게요. 가우스 함수는 이걸 뭐 이제 우리가 꼭 건너야 되는, 그러니까 긴장감이 도는 수학 개념입니다. 어렵게 느껴져요. 가우스 함수. 가우스 함수 기호는 요거는 가우스 기호 x라고 하고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는 개념인데 가우스 함수를 푸는 방법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별표 3개 놓고요. 가우스 함수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가우스 함수가 n이라고 한다면 x의 범위가 n보다 크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은 범위로다 가우스 x를 풀 수 있어요. 가우스 기호를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은 항상 1이에요. n과 n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부등호가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고 오른쪽이 작다라는 거 이것도 꼭 외워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가우스 함수는 이 정수 요것만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 값을 x의 값이 n보다 크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하니까 얘를 어떻게 놓을 거냐면 x는 하고 n 플러스 h로 놓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 h는 뭐냐면 0보다 크나 같고 1보다 작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해서 가우스를 풀 거예요. 가우스 기호가 있는 상태에서는 방정식이든 뭐든 문제 푸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요 x가 n보다 크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를 어떤 식으로 푼다고요? x의 값을 n 플러스 h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h를 0보다 크나 같고 1보다 작다라고 정의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x의 값을 가우스 기호를 없애는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방정식 fx와 gx의 실근이라는 뜻은 교점의 x좌표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프 문제를 방정식으로 풀고 방정식 문제를 그래프로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의 근입니다. 오케이? 이거는 중요한 개념이니까 읽어놓고 이것도 연습해봐요. 이렇게 범위를 하나씩 나눠가지고 다 일일이 그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실제 얘들아 이거 하나만 소개해 줄게요. 선생님이 예전에 지오지브라 얘기 몇 번 한 적 있을 겁니다. 그죠? 지오지브라 이제 다 됐네요. 지오지브라 여기 이제 명령어가 좀 어려운데 가우스 함수 기호의 명령어가 함수가 플로어예요. 플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요거 플로어고 자, 여기서 요거
y 이퀄 일반적인 가우스 함수는 y는 자 영어로 y 이퀄 f l 그러면 fl 치면 fl or 치고 fl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x 치고 엔터 치면 가우스 함수 이렇게 그려주죠. 그죠? 이때 중요한 거는 왼쪽은 끝점이 들어가는데 오른쪽은 속이 빈 동그라미예요. 0보다 크나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단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가우스 함수를 계단 함수라 불러요. 가우스 함수가 들어간 식을 칠 때 플로어 x 요거만 기억해둬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플로어 x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지금 자 우리 교재에 요거 y는 x 마이너스 플로어 x입니다. 여러분 여기 책에다가 이거 좀 메모해 둬요. 이게 함수 까먹으면 어디서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검색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가우스교 x 이퀄 FLOOR 플로우 가로 열고 x 이렇게. 그럼 이거 입력만 하면 그래프를 그려줘. 그럼 시각적으로 볼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y는 x 마이너스 가우스교 함수 이거를 이제 범위를 밀 구간으로 잘라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그걸 미리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x 마이너스 플로어 x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직선까지 이거 다음 문제거든요. 그러면 얘를 좀 확대를 하게 되면 오케이 x 마이너스 플로어 x 가우스 함수는 이런 그래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걸 이용해야 돼요. 이제 복잡한 함수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요거 보세요. 2번을 보세요. 방금 전에 그렸던 이 방정식 문제잖아요. 그죠? 왼쪽 이퀄 오른쪽 방정식 문제인데 이거 함수 문제입니다. 함수 그래프 문제를 여러분 풀 줄 알아야 돼요. y 이퀄 x 마이너스 가우스 겸수 x 이퀄 y 이퀄 k분의 x 이렇게 그래프 문제로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프의 교점의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k 값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데 그거를 이렇게 슬라이드로 자동으로 그려줘요. 자, 이거 보이게 해볼게요. 그러면 K 값에 따라서 슬라이드를 자동으로 보여주게 합니다. 이거 K 값 이렇게 눕혀가면 됩니다. 그럼 교점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얘는 아니죠. 끝점이 속이 빈 동그라미 끝점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만약에 K 값이 오면은 교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범위를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이걸 설정사항 해가지고 범위를 최소값 마이너스 5로 되어 있는데 최소값을 마이너스 15 최대값을 15 이렇게 엔터로 하면은 보세요. 자, 더 이렇게 조정. 이거 간단해. 그래서 입력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만약에 K 값이 9야. 그러면 실근의 개수 몇 개일까요? 규칙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줬구나. 그지? 이런 것도 이제 시각적으로 보면서 할 수 있어서 여러분 꼭 이 그래프를 이용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요거는 이제 요것도 여러분 꼭 입력을 해서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요 두 개의 문제는 여러분 유제 문제 해설을 보면서 한번 풀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한번 손으로 적는 거로 만족을 합시다. 오케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우스 함수도 어렵고 절대값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 신기하구나 하고 나서 풀이 과정을 그냥 한 땀 한 땀 적어가면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오케이? 그리고 풀이 과정에 밑줄별표 메모해 놓고 그렇게 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업 끝나고 풀이 과정을 보면서 한번 따라 쓰는 거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